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본성과 오래된 습관은 고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런 상대방을 고치려 들면 내 입만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말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남에 대한 단점을 말하거나 이간질한다면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단점을 말하거나 이간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상종해도 될 만한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또한 자신이 주변 사람에게 상종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대화 중에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릴 장자가 말하는 인간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 과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하며 나 또한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또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도 걸러내고 여러분 또한 그동안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소입니다. 참소는 남의 허물이나 단점을 부각시키거나 과장하여 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조성하고 집단 내 분위기를 해치며 결국에는 자신의 인격마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소는 종종 개인적인 불만, 질투 혹은 경쟁심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나중에는 대인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다른 동료의 실수를 과장하여 상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참소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동료의 평판을 손상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목적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정보가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려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누구를 끌어들이지 않고 관련된 사람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 남에 대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은 사람들 사이에 오해나 불신을 조장하여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인간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며 결국에는 모두가 상처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간질은 종종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 예를 들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거나 타인 사이의 경쟁을 조장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이러한 행위는
보통 미묘하게 말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의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친한 친구, 동료는 물론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이간질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모임 내의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인과 다른 멤버 사이에 오해를 조장했고, 그 결과 지인은 모임에서 고립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진 후 모임의 다른 멤버들은 지인에게 사과하긴 했지만 한 번 받은 큰 상처로 인해 그 전과 같은 친한 관계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그게 사실이고 진짜인지 그 진실성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정보를 함부로 전달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간의 관계에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여 그들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것에서 스스로 멀어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는 간특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비윤리적인 결정을 옹호하거나 찬양함으로써 타인이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할 때는 항상 부드럽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정직한 피드백을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올바른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정직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착입니다. 주착은 자신의 할 일이 아닌데 무리하게 함부로 개입하거나 남의 일에 섣불리 간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역할과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남의 일에 함부로 개입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휘둘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정작 자신의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여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충실해야 하며 남의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의 일에 개입하기 전에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혹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그들의 의견을 묻고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망령입니다. 망령은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상황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전에 서둘러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데요. 결국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유지하고 존중받는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6번째, 아첨입니다. 아첨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장된 칭찬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아첨은 단기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진실한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되며 상대방에게 불신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첨은 진실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며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아첨을 알아채고 이로 인해 아첨하는 사람을 불신하게 됩니다. 또한 아첨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낮추는 행위로 자기 존중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첨 대신 진실성과 진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이 해왔던 소통 방식을 한번 점검해보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명확하고 존중하는 언어로 설명하려 노력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자기 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푼수입니다. 푼수는 말을 함에 있어 상황이나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 자신이나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자의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이 가져올 파장과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 시작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건 실패할 거야 라고 부정적인 예측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푼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도 필요한데요. 이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나 비판을 할 때에는 항상 건설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만 늘어놓는 것은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8번째,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그들의 속셈을 파악하기 위해 비위를 맞추는 행위, 즉 음흉인데요. 이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의 진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승진을 위해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동료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장은 상사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동료들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진정한 의도와 가치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행동하며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진실과 투명성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자가 말하는 인간의 8가지 과오를 통해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하며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지만 반대로 나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은 걸러내고 좋은 사람과는 더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계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